자,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잠깐만 그런데 결론으로 가는다면 뭐냐면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굉장히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미국이 실수하는 거라고 봐요. 지금 다원화라는 것은 시대 정신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2021년도에 이미 중국 GDP가 미국 GDP의 76%가 도달했어요. 그럼 다원화야. 예? 어느 한 나라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먹고 자주지할 수 있는 이런 경제가 아니라고요. 과거에는 뭐냐면은 질서 있는 다원화였었어. 세계화 속에서 다 이걸 끌어안고 같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미중 간에 그러니까는 단절을 가면서, 예? 단절을 가면서 미국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들은 저기 배제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붕괴되는 거야. 질서 없는 다원화. 그렇다고 다원화가 멈춰지진 않아. 질서 없는 다원화는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혼돈입니다. 혼돈이야. 우리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살아. 근데 그 안에 질서가 있을 때는요, 그 다원화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모든 생명체들이 다 인정을 받으니까, 존중받으니까. 근데 질서가 없으면 뭡니까요? 그냥 완전 약육강식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질서 있는 다원화에서 질서는 미국 주도의 규칙과 질서였었죠. 그러니까 20세기와 그다음에 금융위기 전까지는 미국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다원화가 이루어진 거야. 미국 질서 안에서 됐으니까요. WTO 범위 내에서 중국 경제도 성장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이 성장을 하면서 다원화에 맞게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야. 내 저를 이제 좀 이제 인정해달라 이거죠. 내 지분을 인정해달라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질서는 일극 질서잖아요. 미국 주도의 질서하고 21세기 다원화는 양립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걸 미국이 그러니까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 제국이니까. 예? 여기서부터 비극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지금 군사력이 전 세계에서 군사력 비용이 엄청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 그러니까는 고철이 돼버리는데 그걸 써먹지 못하는 거잖아. 예? 그걸 못 써먹는 거잖아요. 과거에 로마 제국이 붕괴된 거나 비슷한 저거죠. 그러니까 제국이.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질서라는 게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쭉 복귀를 해보세요. 작년 5월달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부터 한번 봐보세요. 미국이 내세우기 시작한 게 작년 초부터 가치 동맹을 내세우죠. 소위 말하는 프렌드 쇼어링. 처음에는 그러니까 얼라이 쇼어링이라고 얘기했었죠. 예? 자기들 그러니까 동맹들끼리 같이 가자 해가지고, 예? 하여튼 가치 동맹을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국 혼자 힘으로 그러니까는 역부족이다 보니까는 자기 편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걸 선택한 거잖아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힘만 가지고 안 된다 보니까.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가치 동맹의 허구성이 드러났잖아요. 일본의 전쟁 범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을 이거 미국이 지지해주고 앉아있잖아. 미국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중국이 툭 하면 그런 거 하잖아요. 자기들에 대해서 인권을 공격할 때 니네 나라 인권을 제대로 구하라고. 니네 나라 흑인이나 유색인종에 대한 인권을 제대로 챙기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가치 얘기로 하려면요. 자기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약점이 없어야 돼. 예? 약점이 없어야 되는 거야 진짜요. 그래서 이념 얘기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예? 현실 세계 속에서는 더군다나 이 야국강식적인 이런 세계 질서 속에서는요. 우리가 제국이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미국이나 중국 정도라면요. 외부의 침략으로보다도 내부의 모순을 균열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와의 관계도 중요한 변수지요. 중요한 변수인데 특히 오늘날은 전 세계가 연결이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연결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시대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외부의 관계는 더 중요해져. 외부의 관계는요. 그런데 이 다원화 시대에 외부하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부정하는 게 지금 미국이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이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내부에 그러니까는 이 역량도 약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국채 발행 능력인 거야. 국채를 발행했을 때 이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되는 거잖아.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그동안에 외부에다 전가시킨 거 아닙니까? 외부에다가.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해외 보유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야. 최근엔 근데 절대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는 윤석열이 이게 시대 변화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국정 운영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뭐랬습니까? 작년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잘 먹긴 첫 단추에 함정에 빠진다. 그랬죠? 작년 5월 달에, 5월 20일, 22일 날에 정상회담 하면서 미국에 그러니까는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편입시켰잖아요. 한국의 경제와 기술을요.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들 5월달, 6월달까지는 아주 살벌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살벌했었죠. 그러고 나서 5월 26일 날 블링컨 미국의 국무장관이죠. 예? 미국이 주도한 규칙의 국제 질서에 중국이 따라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따를 수밖에 환경을 만들겠다. 아주 그냥 그죠.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고분고분히 말 들습니까? 안 됐지요. 내정 간섭하지 말라. 현상 변경을 대만 문제에 대해서 현상 변경하지 말라. 하나의 중국 인정하기로 했으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반발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유엔 무대에서도 계속 충돌을 하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중국이 물러설 생각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은 한국한테 경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니네들 그러니까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체스 말로 쓰려고 하는데 장기판에 말로 쓰려고 하는데 정신 차리라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한반도 전쟁에 불길이 번지지 않으려면은 이게 아주 험악했었어요. 작년 5월 달에요. 그리고 6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뭘 했습니까, 이제요? 공군망을 구축하겠다. 미국 주도에. 해가지고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미네랄 시큐리티 파트너십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치포 동맹, 뭐 이런 거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보다. 에? 미국의 저거 시대로 다시 돌아왔는가 보다 해가지고 윤석열이 거기에다가 같이 그러니까 맞장구 치면서 간 게 뭐냐면 정신 나간 짓을 한 게 뭐냐면 6월 말에 윤석열이 나토에 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요?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 움직임을 단호하게 그러면서 반노선을 하고 탈중국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4월 달부터 태도를 완전히 180도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6일 날 옐런이 CNN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금융규제를 했잖아요. 러시아에 대해서요. 그렇죠? 금융규제를 했는데 금융규제를 한 결과가 그러니까 뭐냐면 달러의 헤게모니를 손상시킨다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4월 20일 바로 이어서 뭐냐면은 타이라고의 그 대만계 미국 여성 있죠. 이 무역 대표부 대표를 맡고 있는 타이라든가 옐런이 동시에 무슨 얘기하냐면 중국과의 그러니까 탈중국 디커플링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옐런은 뭐냐면은 나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 방문하게 된다. 이때부터 납작 엎어서 애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걸하기 시작하고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옐런도 우리가 똑같은 날에 그러니까는 옐런도 똑같이 뭐냐면은 예? 중국하고 협조가 필요하다.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완전 태도전환을 하잖아요. 그러고서 5월 20일 날 G7, 일본에서 열린 G7에서 바이든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냥 디리스크다. 이러면서 그냥 후퇴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뭐냐면, 야, 디커플하고 디리스크가 뭔 차이가 있는 건데, 이러면서 그냥 거들떠도 안 보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바이든이 몸이 달아가지고, 시진핑하고 통화하고 싶다 하는데, 보좌관들이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러니까 구걸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 예? 그러다 6월 13일, 지난주죠? 6월 13일 최근이잖아요. 옐런이 뭐냐면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커다란 실수이자 재앙이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1년 전만 해도 험악했었잖아. 근데 미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자기들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거 역사에서도 제가 미국 사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미국이 원래 이런 나라예요. 그리고 6월 17일, 18일 날 지금 블링컨의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잖아요. 겨우 국무장 와가지고 예? 미국이 지금 납작 엎드리고 앉아 있는 거야. 예? 화해를 요청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옐런이 그러니까는 최근에 한 얘기가 위에는 CNN 기사고 밑에는 뉴욕타임스 기사인데
미국과 중국과의 교육에 대해서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커다란 실수가. 그래가지고 미국의 의회에서 미국 의회 의원들이 짜증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지금 중국하고 한판 붙는 분위기로 지금 그동안 쭉 갔는데 갑자기 뭐 뜬금없는 소리냐, 이런 얘기한 거죠. 예? 근데 지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게 아닙니까 이제는요. 예? 근데 중국을 지금 제압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게 지금 확인된 거야. 거기다가 뭐냐면은 중국하고 디커플링 했다가는 미국 경제도 그러니까는 피해가 그러니까 극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뉴욕타임스에서 이걸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중국과의 디커플하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근데 한국만 지금 보게 되면 계속 앞으로 돌격하고 앉았잖아. 체스 말은 실제로 전락했잖아요. 그리고 일을 잘했다고 빨아대고 있는 게 국내 언론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나토 개최 때 뭐라고 했습니까요? 나토에서 보편적 가치를 외친 윤석열. 중국 언급 없이 중국 아픈 곳 찔렀다. 그러면서 예? 아주 그냥 윤석열 아주 그냥 장하다 이거지. 예? 장하다 이거야. 문제는 이걸 뒤책임질 수 있는 저것도 없으면서, 예? 그러면서 당시에 노컷뉴스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요? 윤 정부 나토에서 탈중국을 했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경제수석과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근데, 안미 경중 노선과 결별. 안미 경중이 뭡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했던 노선을 결별하고, 몰빵. 예? 미국에 몰빵하는 이념을 선언했다고 이념 얘기로 선언한 거잖아요. 이념 외교가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를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미국이 보여주고 있잖아. 중국과 화해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더 구걸하고 앉아있거든요. 근데 이거 봐보세요. 최근에 우리가 벌어지는 거 봐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요. 바이든이 미국의 반대쪽에 배팅하지 말라 그랬어. 싱하이밍 주중대사가 최근에 얘기한 거랑 같은 논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중국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는 우리의 주권을 무시한 걸로 우리가 화를 내야 되고 미국이 얘기하게 되면은 괜찮고 이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주권을 그러니까 내정 간섭하고 주권을 그랬으면은 똑같이 대응을 해야죠. 똑같이 대응을 해야 되지. 예?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저자세냐고. 도청을 해도 저자세.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미국 국민에게 그러니까는 반대하는 배팅을 하게 되면은 그건 좋은 생각 아니다. 니네들 그러니까 커다란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었어.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한번 봐보세요. 싱하이밍이 위안스키 행세에 떠오른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이 그런 얘기 하니까는 이걸 가지고 잘했다고 송이달이라는 이런 사이비 언론인들은 130년 만에 부활한 위안스카이 망령. 이번엔 대한민국 주권 인디언들.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그러니까 조롱이나 당하지. 예? 지금 싱하이밍이 위안스카이면 그러면 윤석열은 그럼 고종이라는 얘기냐. 이런 조롱을 당하고 앉았죠. 그러니까 이준석을 가지고 뭐라고 국힘당에서 갑니까? 이게 좌파랑 똑같은 소리가 앉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고 이준석을 좌파로 이 사람들은 갖다가 그냥 붙이는 게 다 저거야. 그냥 붙이면 다 그냥 저거야. 예? 좌파 빨갱이는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 안 하고 이제 안 맞으면 다 좌파 빨갱이야. 무조건 되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말을 제대로 했더구만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청나라 유한스키를 소환하고 내정 간섭 비난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그러니까 조선 침탈에 조선의 내정을 얼마나 간섭하고 그거하고 했어.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거. 예? 이런 이중적인 거. 아니 중국한테 그렇게 하려면 하라 이거야. 근데 일본하고 미국에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냐고요. 예? 그런다면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말로 해가지고 감정이 좀 갈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거를 뒷감당을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챙길 수 있는 걸 봐야 될 게 아닙니까? 자, 그러다 봐보세요, 이게 최근에 이제 뭐 기사들이 이런 게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도 탈중국, 대체적으로 베트남이나 중동을 찾고 있다. 이런 거 이제 연합뉴스 YTN에서 나왔는데
최근에 오늘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 하더니만은 이제 협력을 강화해지면서 난감해졌다는 거야, 한국 기업들이. 그리고 밑에도 뭡니까? 한미 동맹에 힘썼는데 난감해진 한국 처지. 이게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실력이고 언론의 가벼움이에요. 예? 뒷감당도 이렇게 못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근데 계속해서 세게 나가고 앉았어. 예? 우리는요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가요? 어쩌자는 거냐고. 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잘 먹긴 첫 단추에 늪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거 봐보세요. 미 국채에 대한 해외 보유 비중이 쫙 줄어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작년 6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 6개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보유 비중은 줄어들었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예? 빨라지고 있죠. 2012년부터 19년까지 한 4.4%포인트 줄였어요. 근데 지난 3년간에는 6.5%가 줄어들었으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해외에서 미국채를 보유하는 비중이요. 그런데 이 비중이 줄어들었어도 절대 보유액은 계속 늘었었어요. 작년 6월 달까지. 그러니까 2012년도 말에 5.6달러에서 7.4조 달러까지 늘어왔었잖아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절대 규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절대 규모. 비중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절대 규모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 국채를 해외가 보유하는 게 지금 두 번째로 큰 손인데 그게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 누가 받아야 됩니까? 더군다나 지금 미 국채 가격이 시장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야. 수익률이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그럼 민간 부분은 못 받아요. 미국의 민간 투자자들은 못 받는다고. 손해보니까. 예? 그러면 결국 누가 받아야 돼요? 연준이 받아야 되는 거야. 연준이 돈 찍어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준의 부담이 증가하는 거지. 예? 절대 보유 규모가 티핑 포인트를 지금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보유 규모가 미 국채 해외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탈달러하고 맞물려 있는 거야. 탈달러를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되게 아주 이분법적이야. 사고가 일부 사람들 보게 되면 탈달러가 기축통화를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탈달러는 말 그대로 통화의 다원화야. 다원화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 냉전시대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 개가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냐 이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세계에는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뿐이 없다는 이런 거를 똑같이 그러니까 적용하려고 하는 거야. 사고에. 이게 연준 부담이 팬데믹 이후에 다시 급증으로 바뀌었다는 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해외 보유 비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거를 연준이 채워야지. 연준이 채울 수밖에 없는 거야. 민간이 못 받아주는 거야. 왜? 금리가 인상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미 국채 보유 비중을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거죠. 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거죠. 국가의 힘의 원천은 화폐 권력입니다. 화폐 권력, 우리 돈에서 모든 힘은 나오는 거잖아요. 국가의 힘도 마찬가지로 화폐 권력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의 힘은 달러의 힘이죠.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근데 그 달러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달러의 가치는 나오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미국 국민들의 소득, 경제력에서 비례하는 거잖아요. 소득과 경제력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예? 세금이라는 것은요. 결국 경제력이라는 건 뭐예요? 생산성이죠. 미국의 경제력이 20세기는 엄청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달러의 힘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경제력이 다원화된다. 다원화니까 당연히 달러의 역할도 거기에 맞춰 조정이 돼야 되는 거야. 과거에도 역사가 보여주잖아. 파운드가 그러니까는 달러에 의해 가지고 역할이 교체가 된 것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지금 생산성을 보자고요. 이게 노동 생산성입니다. 시간당 산출량으로 해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이 1.3%뿐이 안 됩니다. 통화량은 엄청나게 더 많이 증가했죠. 금융위기 이후 때보다도. 예?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9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인터넷 혁명 있고 난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1.4%에다가 지금 1.3%까지 예?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미국 경제력의 생산성의 현실입니다. 그걸 돈을 찍어가지고 막고 있는 거야.
그러면 돈이 그러니까는 생산성하고 괴리가 생기는 거죠. 생산성과 돈이 괴리가 생길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요? 돈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 티핑 포인트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탈달러라는 것은 기축통화 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자, 미국이 지금 태도 전환하고 있잖아요. 중국과 화해 제스처를 쓰고 있잖아요. 예? 미국은 그러니까 디커플링 아니다. 디리스크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디커플링하고 디리스크가 무슨 차이인데?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안 만나주고 앉았거든. 예? 니네 속마음 변한 거 없잖아. 이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중국하고 화해를 만약에 작년하고 달리 방향을 틀어준다는 얘기는 무슨 신호를 주는 겁니까? 중국 제압을 포기하는 이런 신호가 될 수 있죠. 그 후폭풍. 예? 미국 저거 보니까 종이 호랑이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예? 탈달러를 가속화되면 이 달러가치 변곡점이 돼버립니다. 변곡점. 미국이 작년에 블링컨이요. 예? 블링컨이 그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강연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이 패권 유지를 하려면 3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바로 생산성 강화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동맹규합을 통해서 협공을 해야 된다. 이거 그동안 1년 동안 했던 거잖아. 예? 지난 1년 동안 했던 거야. 했는데 결국은 그거 포기하고 디커플링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발 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과의 경쟁 중에서 자체 경쟁력 강화. 중국과 서로가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3가지를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를 이미 이제 포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두 번째를. 지금 그런 분위기잖아. 근데 우리만 지금 남아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가겠다는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첫 번째 원칙은 뭡니까? 자체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미래 경제 생태계를 구축을 놓고서는 거기서 그러니까는 미국이 과거의 산업화 때 가장 그러니까는 선두를 점유했듯이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경제 생태계의 전쟁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다원화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중국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옐런도 최근에 그랬잖아. 미국과 중국은 그러니까는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 예? 그 새로운 국제 질서지요. 새로운 국제 협력 질서지. 예? 근데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말로만 지금 그렇게 하니까 중국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 이게 미국이 근데 쉽게 포기가 가능한 겁니까? 이게 출현하기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 시대는 안토닌 그람시가 얘기하는 위기의 상황인 겁니다. 낡은 것은 사멸했어요. 낡은 것은 더 이상 안 먹혀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는 더 이상 안 먹혀 들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은 출현할 수 없거나 출현하지 못하는 미국이 자기의 그러니까 과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출현할 수 없지. 예?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 미국과 중국이 어르렁대고 싸마고 앉았으니까요. 그게 바로 뭡니까?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중국 모델이 대안이냐? 아닙니다. 중국 모델은 대안이 아니에요. 대안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 사회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법, 흑백론을 갖고 있어. 미국을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은, 그럼 중국 지지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걸 등식화해. 탈달러를 기축통화 교체로 이해하는 건 똑같은 거지. 우리나라는 이게 분단의 트라우마입니다. 네? 적 아니면 아군인 거야. 네? 흑 아니면 백인 거예요. 이런 사고로는요, 21세기 못 살아갑니다. 못 살아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 자해행위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해행위를요. 안에는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특권층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그러니까 재생산을 하겠다고 하고 앉아있고 해외 대회에서는 완전히 그간 체스판 말로 그러니까 전략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고 앉아있고, 예? 이 한국은 그러니까 소멸사회로 가는 이게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앞에서 얘기한 이게 결국 뭡니까요?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자기 눈이 없는 거야. 거기서 생긴 거예요. 정치 실패로 이어진 거고, 예? 정치 실패로 이어진 거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래서 완전히 새 판을 짜야 되는 새로운 집을 헌집을 부수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자신들이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아주 심각하게 지금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공동체가 그러니까 붕괴가 아니라 아예 소멸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바이킹 족들이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소멸돼 버렸듯이 예?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건 내가 여기 관심 없고 나는 내 가족과 내 가족만 간다. 내 가족도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내 가족이죠. 난 이민 갈래. 이민 가도요. 거기 주류사회로 진출 못하면은 거기서 어차피 2등 국민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2등 국민으로요. 외국에 계신 분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요, 오늘도 그러니까 시간이, 제가 참 오늘도 시간 조절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얘기가 좀 학생들 이 교육의 목표를 먼저 앞에서 좀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자, 오늘 방송도 일단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심해지고 있는데 건강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우리가 최소한의 그러니까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